네, 금요일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가 있을까요?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 지금 오후에 두 분이 보고 계시는 키워드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실 분입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좀 먼저 5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황제주가 다시 자신감을 찾아가네요.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괌에도 정말 혼돈의 롤러코스터 장은 이틀 만에 끝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안도하고 회복 구간인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 추세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럼 지금이라도 팔까?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굳이 어제, 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변동성에 크게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누차 좀 강조드렸던 것은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라기보다는 기간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는 8월 이제 지수 편입까지는 조금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마다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해서 하반기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 이제는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 못 사신 분들도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것이 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한번 발생이 되게 되면 네. 그 변동성을 노리는 또 투자 자금들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실 자신이 없다면 저는 아예 기다렸다가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조금 횡보할 때 그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일단 관망 모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그룹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밸류체인 안에서 올라가는 쪽이 꽤 많아요. CNT 쪽에 나노 신소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적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온 기대감 반영하나 봅니다.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세비캠 같은 페메토리도 좋고요. 장비 안에서 눈에 띄는 쪽은 외국인 매수 들어가는 PNT입니다. 차 위원님, 지금 장비 쪽으로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불안감 커지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수요를 좀 더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장비 발주와 관련돼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던데 오늘 달립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오늘만 놓고 보면 그 어제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차트를 놓고 보면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생겼던 변동성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변동성이 시작됐고 어제까지 그 하락이 유지가 됐고, 오늘은 그 어제 하락의 시작점도 아직 못 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이 떨어질 때 이렇게 센 종목은 바로 수직 급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락 구간에 있어서의 반등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구간은, 지금 여기서는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셔서 베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보려면 최소한 그저께 시작됐던 고점은 뚫어줘야 되죠. 에코프로 기준으로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직전 고점을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에코프로만 놓고 본다라면 어제 거래량도 지금 안 됩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한 10분 봉 정도로 놓고 보세요. 에코프로를 10분 봉 정도로 놓고 보면 110만 원서부터 130만 원 사이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소위 매물대죠. 지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120만 원 에코프로를 사셨는데 지금 상황이면 어떻죠? 10% 손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100만 원 깨고 내려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는 원금만 되면 팔려고 하는 욕구가 분명 생깁니다.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직 반등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지금 110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대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불안 구간이죠. 짐작하시죠? 불안해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난 안 팔아도 된다라는 안심 구간으로 바뀔 때까지는 아직은 그 구간에 지짐을 안 했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한 가지 면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단은 반등을 어느 정도로 끝내놓고 월요일 날 그 구간에서 치열한 매물 싸움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가 얘기하는 박스 이론이라는 것을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박스 이론은 매물대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매매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110만 원, 130만 원짜리가 그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시작되고 근데 모양이 더 좋은 건 포스코 인터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좀 돌파해 놨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물론 가격으로 본다라면 에코프로보다 가격은 변동성 더 크죠. 그렇지만 거래량이 오늘 어제 거래량 넘어가면서 위로 계속해서 밀린다라면 포스코 인터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포스코 인터가 돌아서게 되면 에코프로가 따라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 지금은 대장주가 포스코 인터 쪽으로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러네요. 포스코 인터 어제 거래대금 이렇게 바로 회복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안 좋게 본다가 아니고요. 하락 추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중심점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종목별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 내내 참 이야기를 최근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힘겨루기의 반대편에 있는 반도체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중심으로 좀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강렬하게 올랐던 국내 반도체주는 선반영일까? 오늘은 조금 아쉽네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1% 거의 2%까지 현재 구간에는 다시 7만 원이 불안한 기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또 꽤 강하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도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언님. 반도체 쪽으로 기회 얼마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IT 투톱이 좀 아쉬운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정말 강했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한 2% 정도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이틀 사이 10%가 올랐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저점에서 올린 게 아니라 고점에서 올랐다라는 측면이죠. 2차 전지와 지금 반도체 차별화 양상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램에 대한 재고가 어떻게 소진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에 대한 부담은 상존한다. 하지만 조금 업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유동성으로 밝히고 있고 두 기업 다 HBM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놨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 가능성을 더 열어놓은 거죠.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2분기에 이미 전체 매출의 20%를 HBM이 달성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휴대폰도 있고 OLE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하이닉스가 더 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이 다시 또 움직이고 부품 업체들이 다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서로 간에 두 톱이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힘겨루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뉴스가 없다라는 거,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만 새로운 뉴스가 없다라는 측면과 반도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은데 새로운 뉴스까지 나왔다라고 보면 오늘 정도는 쉬어가는 정도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조금 보고 싶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지금 일본 증시가 흔들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했던 면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시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 모색이 시작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별화의 원인은 HBM 누가 더 수혜 많이 받는데 여기에 달려있다 해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중심으로 해서 HBM주가 다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김태성 이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ISC, HPSP, 가온칩스, 심텍 사실 HBM과 함께 올라갔던 DDR5나 기판 쪽으로는 좀 파는 움직임이잖아요. 물론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올라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라는 측면에서는 이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들이 약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따른 이제 반작용이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수급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로 다시 오전부터 조금 이제 붙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반도체 IT는 수급의 공백 구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반도체 IT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오늘 다 나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뭐 기업마다 혹은 섹터별로 조금 다른 속도 차이는 보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기업별로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저는 충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봐도 괜찮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뭐 원래 전통 이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원익. 그죠. 원익도 그렇고 네. 뭐 테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후공정이 더 유리하고 후공정이 시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들 기업들이 멈춰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전공정 기업들의 시세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도 그랬듯이 반도체도 그 안에서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쪽을 먼저 이제 오늘은 올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섹터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저는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후공정 살짝 쉬어가는 쪽은 지금도 기회다? 맞아요? 지금도 기회죠. 그런데 가요? 일단 저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공정 쪽도 이제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테스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정 아마 지금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안 들어오실지라도 몇 개 기업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원익그룹주와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 시세 분출이 상당하네요. 전공정의 기회까지 못 갔던 쪽에 이제 그들의 계절이 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흔들렸던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좋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 긴 슈퍼 사이클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다 같이 좀 백고동을 울리죠. 삼성중공업 7%까지 52주 신고가 그리고 한화오션 다 같이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제 조선 어닝데이였어요. 네. 전일 급락 이후의 반등, 이 되돌림이에요? 아니면 실적에 대한 뭔가 다른 해석으로 진짜 다른 관점으로 이제 더 달리는 것인지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어제 이제 왜 조정이 나왔는지 네. 이유를 좀 찾아보면 굳이 하나를 뽑자면 현대미포조선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 실적, 적자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계속 흑자 전환될 거다라는 이야기에 작년은 속아왔죠. 하지만 네. 이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를 거다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또 이제 그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주는 몇몇 기업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은 그렇게 또 좋은 실적이 아닌 상태를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이젠 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다른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심리가 좀 퍼지다 보니까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은 낙폭이 어제 그렇게 작았던 것은 아니에요. 제법 좀 그러니까요.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모두 되돌리는 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추세가 조금은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조선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불신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가? 라는 생각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쪽에 조금 더 이제 눈을 돌려서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리엔탈 전공, HSD 엔진 다 강하거든요. 네. 이쪽으로는 오히려 위쪽으로 좀 아래쪽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 기회가 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조선 네. 이 빅4 기업은 사실 변동성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위아래 변동성을 노린다면 기자재 쪽에서 힌트를 좀 네.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께 짤막하게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에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도 컨센을 상회했고 다음에 흑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강력한 삼성중공업은 신고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 쏠림이 계속 강할 거다. 회사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은 회사가 너무 많아요. 현대중공업,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 뭐 이런 것들 몇 개 회사들이 쪼개지다 보니까 현대는 조금 모호해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에 강하지만 이거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단점이죠. 오히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 MSCI 지수에 대한 편입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걸 제쳐놓고 한다 하더라도 네. 두 회사 다 특화된 산업이고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김태희 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주가에 반영 안 된 게 있죠. 신주성가의 상승이죠. 신주성가 받았었던 것들이 작년 초부터거든요. 그게 언제 건조가 되느냐?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저가 수주했던 걸 가지고 이익을 낸 상태에서 신주성가가 상승한 것들이 이제 건조가 되면서 그게 이익단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수년 된다는 거죠. 신주성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조선주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뭐 새로운 에틸렌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내년에 또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일만 남아있는 조선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떡 쪽으로 더 강할 거다. 이렇게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AS도 있어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워드 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아침까지 참 좋았는데 오후에 또 연속성이 아쉽네 라고 보시는 쪽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번 주에 어닝데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기아 이번에 가이던스를 아주 시원하게 상향 조정했고 OPM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 장중 탄력은 반납을 합니다. 김태정 이사님이 상반기 글로벌 EV 현지 판매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내용들도 증권가에서 있던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는 있죠. 결국에 이제 이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보조금 없이는 사실 북미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평가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내놓은 실적, 사실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이 자동차 기업들 완성차들과 현대차, 기아 실적은 정말 놀랍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 단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3%에 지금 가까운 높은 이익률을 보였기에 이게 제조업에서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정말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게 굉장히 지금 뼈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라고 한다면 결국 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어떻게라든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판매량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조정 시마다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품사들을 조금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공략법을 찾기에는 조금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을 조금 높이고 빠른 매매라면 부품주 그리고 기아는 천천히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다음 키워드로 또 가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임시적으로 3년 동안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용 가이드라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수혜를 받게 되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 파이 확대 기대감을 반영하는 걸까요? 어제 쉬었던 의료기기 쪽으로 오늘 상승세 이어집니다. 자, 의료 AI 다시 신고가 가는 걸지 일단 비급여 관련해서 이 건강 보험 적용되게 되면 선택권이 얼마나 넓어질지 시장 파이에 어느 정도나 영향력 줄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는지 우리 차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해와 팩트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영상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라고 인공지능이 얘기하면 네. 제가 무슨 병인지 판단 못합니다. 그건 이제 의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기침을 많이 해갖고 폐 사진을 찍었는데 이 폐가 폐암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종양인지 아닌지는 인공지능이 더 빨리 찾아냅니다. 이거는 사진을 갖고 판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진에 입력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사람이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고민하지만 인공지능은 빨리 찾아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을 판독하는 겁니다. 그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건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기침을 많이 해서 폐 사진을 찍었는데 인공지능이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저 의료보험 보험 비교배 되니까 선생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이제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비급여가 돼서 이게 회사의 기업의 이익이 되고 한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빠르다라는 면 그리고 정확도가 높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확대는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게 지금 한시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초래한다라는 측면 분명 사람보다는 뛰어난 면은 있습니다. 사진 판독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허들을 하나 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기는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못 들어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2000이랑 똑같습니다. 직전 고점을 못 들어주기 전까지는 지금 매매 타이밍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또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편입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구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가 무작정 커지는 재료는 아니다. 좀 더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시세가 너무 좋은 쪽에서 우리 AS를 받아볼 종목이 있어서 김태성 이사께 의료 AI AS까지 받고 넘어가 볼게요. 딥노이드입니다. 네. 루닛은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갈 정도로 조금 힘이 약한데 지금 네. 그렇죠? 제가 힌트를 말해버려가지고, 일단은 저희 그러면 AS로 넘어갔다가, 네, 다시 탑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받아본 내용에 따르면 AS를, 탑픽, 원픽을 의료 AI에서 주셨어요. 그쵸? 네. 공략할 쪽이 있다. 네, 제가 너무 편물을 끼얹은 건 아니요. 아닌지 공개해 주세요, 김태성 일단은 이사님. 기존에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추천을 하려고 가져왔던 건 AI였고요. 네.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중에 리뷰를 할 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네. 일단 딥노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가장 좀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이미 조금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루닛이라든지 뷰노 물론 성장성 있고 기술력 있고 실적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너무 많고 규제라든지 이런 완화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따라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덜 오른쪽 그걸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원픽은 제가 이제 의료 AI 이야기를 하면 가장 그래도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이 JLK인데 예. 뭐 JLK와 뷰노 루닛은 이미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낮기 때문에 저는 뒤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제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한 다음 날 거의 뭐 바로 그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네.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2,000원대 이상이 한번 목표. 그러니까 루닛, 뷰노, JLK가 여기서 밀리지 않으면 딥노이드도 지금 따라서 올라갈 만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비급여 기준으로 일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조금은 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존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조금은 더 이익 구간을 좀 크게 가져가보자라는 전략까지 저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을 어느 정도나 더 높여요? 갈 때까지 좀 가봐야 될 것 와. 같아요. 일단 4만 원대까지 지지선이라도.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뭐 변동성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요. 네. 그냥 조금 더 3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직하게 잘 가는 삼성 엔지니어링 AS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4만 원까지 상단 화끈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사면서 35,500원까지 가네요. 70% 거의 80%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픽은 딥노이드였어요. 그리고 우리 차 소장 차 위원님의 원픽 AS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앞서 점검했던 쪽에서 잘 간 쪽이 있어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입니다. 오늘 시세가 너무 잘 나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역시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수익률 극대화 전략 가능한가요? 아니면 팔까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재료가 있죠. 이 이익이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고정비를 커버한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들어올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더군다나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차트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원래 이제 7,000원대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보다 한 20% 가까이 오른 8,800원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라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8,600~700원대 매물대들을 소화해내고 있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차트가 추가 상승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차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에 가능한 신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구간에서 팔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다라면 8,000원이 깨지면 지금 10% 정도 반납할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딱 깨진다라고 확인하는 구간이 8,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추가적인 상단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사이클 계속된다라는 말씀 앞서 들어봤죠. 삼성중공업 수익률 극대화 전략 가능하겠고요. 지지선만 잘 봐주세요. 8,000원 삼성중공업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S까지 받아보면서 두 분과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랭킹5 함께해 주셨어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